이쪽에 한번 오죠. TV조선 이광희.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그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검찰 출석을 이제 동행하고 아니면 미동행한 의원들을 이제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어서 이제 좀 좌표찍기 공세를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지 마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입니다.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 가운데 마스크. 예, 가운데.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황지입니다. 2017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랑 언론은 모든 대선 후보를 탈탈 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직 유효한 것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언어에는 의미가 있지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하고 보복을 위해서 조작을 해도 된다라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질문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네. 그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드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냥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화일보 강민정 기자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사법적으로 다툴 사안이다. 왜 자꾸 이거를 정치 논쟁으로 이어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왜 단정합니까? 국민의힘. 정치 논쟁으로 만든 게 국민의힘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체를 보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물론 정치부니까 정치적 공방만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좀 실체에 접근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실체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마무리하는 아니, 게 아니, 좋을 그래도 뭐 어차피 하는 김에 길에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최소화되게 네. 말씀하십시오. 뭐, 예, 뉴시스 홍연호 기자. 예. 안 하면 또 나중에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표님 뉴시스 송년우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구호성으로 말은 많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서 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딱 받고 대표님 네, 다 하십시오. 예.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좀 질문을 했고요. 아, 핸드는 하지 예, 마시고. 그럼 네. 저기 KBS 이유민 기자인가요? 네. 이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검찰청으로만 부르지 말로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정치탄압 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그쪽에 어떤 그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또 대통령실로 불러서 민생에 관련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립 가능하다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이 없을 경우에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가진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쟁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죠. 싫다고 안 합니까? 일이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밉다고 안 만납니까? 미워도 만나야죠. 왜냐하면 사감을 가지고 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게 바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은 경쟁이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동반자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을 위해서는 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쟁을 하는 속에서도 민생을 챙겨야 되고 또 국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